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우선은 미국장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많이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S&P 0.69%, 그리고 나스닥이 0.64% 상승 마감해서 이게 상승률로 보면 애게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지수하고 선물이 0.6%, 0.7% 올랐다는 거는 뭐 폭등이라고 할 만하죠. 언론에서 실제로 뭐 폭등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상승의 재료는 이겁니다. 상승의 재료는 계속 살펴보시면 뭐 미중 무역 분쟁, 협상 타결, 이게 이제 그 상승의 재료입니다. 솔직히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장관급이 만나든 대통령이 만나든 솔직히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1년 반, 2년 동안 싸웠던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다라는 그 이미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장관이 만나네, 뭐 장관이 만나네, 대통령이 만나네, 디테일은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기업의 실적,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빠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솔직히 좀 과열의 양상이 뭐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페이스를 좀 높여서 뛰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평상시보다 페이스를 좀 높이는 것 같다. 한국은 그나마 좀 다행으로 보이는 게, 한국은 보시면 좀 그나마 기간 조정 많이 쉬었다 가는 구간이 보이는데, 미국은 보시면요, 사실 야, 거기서 좀 쉬었다 가야지 싶은 순간에도 그냥 물병 하나만 집어들고 뛰어가면서 물 먹으면서 지금 계속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놈이 또 헛소리 하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오버페이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오버페이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계속 또 지수가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버페이스인 거 하고 지수가 꼬꾸라지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니까. 아무튼간 조금 평상시보다 오버페이스로 뛰네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오버페이스가 어쩌면 정당화되는 이유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 타결하고 FOMC, 그죠?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문제, 금리와 관련된 문제를 파월 의장이 잘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억누르던 그 발목에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두 개를 달고 있었는데 두 개를 다 떼버렸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더 높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당화가 돼요. 아무튼 오버페이스에 대한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가 빠지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TVIX 제가 말씀드린 게 요렇게 빠지다가 요렇게 쉬길래 제가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오르지 않고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푹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금요일 날 푹 빠졌죠. TVIX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9% 하락했습니다. 9% 하락해갖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TVIX는 빨리빨리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목숨 걸고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계좌 반토막 나는 거는 정말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 반토막 납니다. 아무튼 뭐 언젠간 TVIX도 살아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장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전 참고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푼돈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솔직히 뭐 미국 주식이 워낙 유망하니까, 워낙 좋으니까 나도 거기에 숟가락 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돈을 안 넣고 영원인 상태에서 시장을 보는 거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집어넣고 시장을 보는 데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돈이 좀 들어가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버스를 팔고 그랬다 하더라도, 솔직히 미국 주식을 막 바로 어떤 뭘 사야 될까 좀 고민을 하긴 했죠.
그래서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뭐 아니면 S&P나 나스닥 지수 상승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이건 좀 투기적으로 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기적으로? TVIX나 아니면은 변동성 좋은 국제유가 이런 거에나 한 번씩 봤다가 들어가야겠다. 변동성 터지면 그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금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좀 달라져야겠죠, 그죠? 만약에 뭐 내가 몇 억치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테마주에 몰빵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에, 반면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런 돈이면은 솔직히 테마주에 그냥 몰빵하고 막 TVIX는 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개인적으로 액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고요. 미국장 얘기를 좀 했죠. 한국장을 또 이제 아무튼 미국장 얘기 좀 넘어와서 한국장을 좀 보자면요. 한국장은 뭐 일단은 잘 오르고 있어요. 어, 일본이 그 수출 일본이 불화수소 뭐 수출 다시 허가해줘가지고 그에 따른 뭐 호재 때문인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사놓은 SK 머티리얼즈는 지도 뭐 재료주라고 일본이 수출허가 해준 거에 대한 실망인지 어쩐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별로 걱정은 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장 아무튼 상황 좋습니다. 한국장이 미국장보다 지금 상황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장이 미국장보다 상황 더 좋은 것 같아. 건전한 조정 나오고 있고 뭐 건전한 조정 거쳤고 딱히 뭐 하락의 징조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거는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계속 어쨌든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미국 아니면 신흥국이죠, 그죠? 지난 2년간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다면요, 이제는 신흥국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율 보면 아시겠죠? 원화 강세가 이렇게 강한 거 오래간만에 봐요. 이렇게 강한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신흥국의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신흥국의 인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라서 슬슬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주식이란 게 변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환차손은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신경을 안 써도 뭐 무방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달러 약세고 원화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다면은, 지금 보시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10월 한 달 들어가지고 10월 한 달 들어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5% 까먹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고점이 3.4% 상승이었고 저점이 1%니까 대충 한 뭐 그죠? 한 4.5%? 한 달 동안 가만히 앉아서 5% 까먹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주식 변동성이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좀 디스어드밴티지, 그죠? 이건 좀 불리함을 끼고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 같으면은 미국의 독주, 신흥국의 침체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냐면 어떤 신흥국 주식에 대한 조정은 좀 마무리가 많이 된 국면이고, 어쨌든 미국은 계속 유망하고 미국은 계속 좋을 거예요. 그래서 환차손 상관없다, 딱 계속 갈란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셔도 무방하겠지만, 근데 어떤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시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세요, 그죠? 뭐 애플 뭐 저기 애플 뺨칩니다. 애플 뺨치게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쩌면 신흥국이 더 이제 오버퍼폼할 그런 때도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튼 환차손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까먹으면 유쾌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이번에 뭐 지금은 1160원인데 개인적으로는 1000원 붕괴예요. 900원대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수가 좋으면은 한 800원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환율이 900원대, 800원대 되면은 이제 금융위기를 대비를 할 건데, 아무튼 환율이 앞으로 뭐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그만큼 그렇게 강하게 본다는 거는 신흥국 주식이 그만큼 좋을 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의 언더퍼폼, 신흥국 주식의 상대적인 오버퍼폼, 그죠? 뭐 그런 거를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한국 주식이야 뭐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히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계속 그냥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서 오늘은 좀 미국 주식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오늘 한국 주식 딱히 할 말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잘 들고 가세요. 딱히 뭐 빠질 것 같은 신호도 없고, 네, 좋습니다. 뭐 흐름 나쁘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 짧게 마치고요. 주말 동안에 국제유가에 관련된 부분에 뭐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 한 편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